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아주 신나는 시간입니다. 무장 독립전쟁. 네, 우리의 독립군들, 광복군들 어떤 일을 했나 우리가 한번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니까요. 여러분들 뜨거운 가슴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1910년대에 어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독립의금부, 그 다음에 이산선 선생님의 대한광복군정부, 연해주에 있었죠. 대한광복회, 대구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간도 지역에서는 삼원보, 경학사, 신흥 강습소, 북간도에서는 명동청, 간민회, 중광단, 북로 군정서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1920년대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보여줍니다. 자, 봉오동 전투. 만주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 이것을 이제 보복하려고 일본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얘네들을 이제 유인하는 거죠. 영화로도 나왔고요. 대한독립군, 군모도독고군, 국민회군 이렇게 했는데 주도를 했던 분이 이제 바로 홍범도 장군이죠. 대한독립군. 자, 이렇게 해서 일본 군대를 봉오동에서 섬멸을 합니다. 무려 일본 군들이 157명이 죽었고요. 우리나라 전사자는 4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죠. 그 일본 애들이 바짝 약이 오릅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대규모 부대를 파견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첩보를 당연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애들이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 그 국경 그 중국하고 접경 지역 그 중국 쪽이죠. 그쪽에 훈천에 있는 일본군의 그 사무소를 습격을 하는데 이걸 조작한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했다. 그래서 이것을 명분으로 독립군들을 섬멸해야 되겠다. 사실은 지네가 이제 여기서 봉오동 전투에서 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첩보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고요. 자, 북로 군정서군의 총재는 서일이고요. 사령관은 김좌진,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홍범도 등이 여기도 참여를 했잖아요. 이런 부대가 연합해가지고 합니다. 최대 승리예요. 10월 달에 있었는데요. 무려 6일 동안 싸웠다고 합니다. 1200명의 일본군을 전사시켰고요. 연대장을 포함해서 독립군은 약 20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 위대한 승리가 우리 민족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아무래 있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꿈과 희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 자, 요 두만강변의 요쪽이 이제 봉오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백두산 근처가 청산리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독립군들은 시련을 겪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애들이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구실로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독립군들의 기반이 되는 우리 한인촌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간도참변 또는 경신참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들의 기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흩어진 독립군들을 다시 모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대한독립군단이고요. 이때 총재가 서일이었고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이 이때의 대한독립군단을 모아서 이끕니다. 이 흩어진 독립군들을 대한독립군단, 앞에서 우리가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이었죠. 봉오동 전투.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았으니까 군단이에요. 모아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북쪽에 있는 소련으로. 그럼 소련이 받아줄 것이다. 이것을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고 소련의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련 적군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붉은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 소련의 이 붉은 군대가 독립군의 지휘권을 양도를 요구를 해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붉은 군대가 무력으로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무장 해제를 단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인데 이 자유시 참변을 다른 말로 흑화 참변이라고도 불러요.
흑하라는 강에서 이 많은 분들이 사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소련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독립군 내에 있는 고려 공산당이라고 있어요. 고려 공산당과 손을 잡고 독립군들을 고려 공산당 산하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참변 이후에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공산당에서 치를 떨게 돼요. 치를 떨게 됩니다. 결국에는 김자진 장군이 이 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해 돌아가시죠. 자, 그 뒤에 미스야 협정을 하게 되는데 조선 총독부에 있는 미스야와 만주에 있는 중국 군벌 사이에 맺은 협약입니다. 독립군을 잡아서 일본 애들한테 넘겨주면은 현상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후에 오히려 독립군들이 큰 시련을 겪는 그런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유참변 이후에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을 모읍니다. 3개의 부서를 모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만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모으는데 그래서 순서별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북쪽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참정신 이렇게 외우세요. 참정신. 참정신을 갖자.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일 가깝잖아요. 참의부가. 그래서 임시정부 직속 기구고요. 정의부는 남만주 진인성. 그 다음에 신민부는 북만주 일대입니다. 이 주로 이제 신민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참변 겪고 돌아온 독립군들이 많이 들어왔죠. 자유시 저쪽에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그래서 신민부, 참정신. 어찌됐건 흩어졌던 독립군들을 3개의 부서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3개의 부서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개로 통합하자. 삼부 통합운동이죠. 민족유일당. 그래서 이 3개의 부서 참정신을 2개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그러니까 국민부 같은 경우는 남만주, 혁신의회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싸웠던 독립군들은 혁신의회 쪽이 많겠죠. 이 국민부 산하에 조선혁명당이 생기고요. 이 조선혁명당 산하에 있는 부대가 조선혁명군입니다. 이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양세봉 장군이에요. 자,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을 건설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부대가 한국독립군이에요. 이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던 지청천 장군이에요. 자, 어찌됐건 참정신이 국민부와 혁신의회에 나눠지게 되고 이제부터 이제 슬슬 헷갈려요.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지청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의 활약이 잠시 후에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표로 잘 알기 좋게 했어요. 참정신이죠. 참정신. 그러니까 참정신인데 남만주 쪽이니까 여러분들 국민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양세봉, 그 다음에 신민부, 주로 독립군들이죠. 그래서 혁신의회, 북만주 쪽에 한국독립군,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이렇게 3개에서 2개로 나뉘어졌다. 어찌됐건 하나가 줄었죠.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국민부에는 조선혁명당 양세봉이 이끄는 당이 있었고요. 이 부대가 조선혁명군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회가 있었죠. 한국혁명당, 한국독립당, 한국혁명당, 한국독립당인데 이것이 나중에 신한혁명당으로 되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 한국독립군 내에 그 한국독립군 내에 있었던 그 부대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지청천 장군이다라는 거고 좀 복잡해요. 중국 내에서는 한국독립당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죠. 그냥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조성환 선생님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나중에 이제 하나로 모으자라고 하는데 의열단이 제일 큰 활동을 했기 때문에 1930년대에 의열단 김원봉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족혁명당 또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모입니다. 다 모여, 모여. 다 모여. 주로 5개의 당이 모여요. 5개의 당이 모입니다만 김구 선생님,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김구 선생님은 모이지 않습니다. 지청천도 모이고 저쪽 조선혁명당도 모이고 여기 조소왕도 모이고 모이는데 나중에 다 탈퇴하세요. 여기 탈퇴 나오죠. 왜 탈퇴할까요?
의열단만 놓고 타자는데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염증을 느껴서 탈퇴를 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년대 무장 독립전쟁을 가는데 이 성격이 한중 연합작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1920년대에는 일본 애들이 중국하고 척을 지지 않았어요. 근데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만주사변이 일으켰죠. 37년대에 중일전쟁이 일으켰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일본이 공공의 적이 됩니다. 자, 아까 공부했던 한국독립군, 한국독립당 지소진 장군이 이끌었죠.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정세를 펼칩니다. 호로군이 뭐냐면 만주에 일본 애들이 철도를 이렇게 부설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철도를 지키는 중국인 용병이에요. 그래서 길을 보호하는 군대다 해서 호로군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잘 외워주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제가 약간의 암기팁 줄게요. 일본 애들이 얘네들을 보고 이 독립군을 보고 독립군이 지천이네 샹 전차 사자. 보병 가지고는 안 된다. 전차 사자. 이렇게 외우세요. 독립군, 한국 독립군, 지천정 장군,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전차, 대전자령 전투, 대전자, 그 다음에 사도하자, 사자. 이렇게 독립군이 지천이네 쌍 전차 사자. 독립군이 지천이네 쌍 전차 사자. 자, 이 독립군들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지천정 장군은요 한국 광복군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나서 우리나라 국군에서도 큰 역할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을 합니다. 이 중국 의용군은 약간의 그 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편입돼 있었어요. 남만주 지역이었고요. 영릉과 흥경순 전투. 그런데 이 부대는 양세봉 선생님이 밀정에 의해서 암살당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세, 이 세력이 흩어져 버려요. 어찌됐건 이 조선혁명군이 나중에 그 조선의용대라든가 또 그 다음에 북한군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양세봉 선생님의 묘가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북한에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가운데서 두 개의 묘가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묘는 가묘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양세봉 선생님은 둘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만주 지역에서 항일 유격 활동 보겠습니다. 유격이라는 건 치고 빠지는 거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동북 항일 영군을 만드는데요. 30년대 동북 항일 영군. 이게 뭔 말이냐면 동북 쪽에 있는 일본에 대항하는 연합부대. 연합부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한인 사회주의자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같이 연합한 거죠. 그래서 동북인민혁명군을 만들었는데 이건 말 필요 없고 어찌됐건 연합부대니까 동북항일영군이다. 근데 이제 이 동북항일영군에서 중국 애들은 빼요. 중국 애들은 빼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조직된 조국 광복회가 있어요. 자, 얘네들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보천보 전투입니다. 이 보천보라는 국내에 있는 동네예요. 여기를 치고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김일성의 이름이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북한 정권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일본군들이 얘네들 탄압을 하니까 버티지 못하고 김일성이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소련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냅다 도망가요. 그래서 나중에 광복되고 나서 소련군과 함께 들어옵니다. 누구랑 똑같죠? 이승만도 독립운동 활동을 안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안 하다가 탄핵도 당하고 그래서 광복되고 나서 미군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 똑같죠? 네. 자,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보천보 백두산 바로 밑에 동북항일영군,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지천장군.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독립군이 지천인의 샹 전차사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양세봉입니다. 자, 이것이 30년대 활동이고요. 자, 3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중국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때에 민족혁명당이 나타나는데 이게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누가 주도를 하냐면 의열단의 김원봉 선생님이 주도를 합니다. 난징에서 의열단,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여러 개의 당들이 있었잖아요. 지천정 장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세봉 조선혁명당도 있었고, 이런 게 5개의 단체가 통합적으로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다 모입니다. 그게 통일전선이에요. 민족유일당이죠. 우리가 국내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신간회가 생겼듯이 이렇게 중국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서 민족혁명당, 근데 이것을 누가 주도했다? 김원봉 선생님이 주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여기에 가입을 안 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변화. 민족주의계 일부 인사들이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김원봉 선생님이 남아있는 좌파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만드는데 이 조선민족 연맹에 있는 부대가 조선의용대예요. 의용대예요. 김원호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부대입니다. 부대예요. 조선민족 전선 연맹의 군사 조직이라고 그랬죠. 역시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장제스가 지원해줘요. 해줍니다. 자, 근데 조선의용대가 북쪽에 있는 조선의용대가 있고 남쪽에 있는 조선의용대가 있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조선의용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그러는데 김무봉 선생님이 나중에 1940년에 김구 선생님이 그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잖아요. 그쵸? 충칭에서. 그래서 김무봉 선생님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의용대를 끌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북쪽에 있는 얘네들은 안 해요. 이 북쪽에 있는 얘네들은 나중에 이름도 고칩니다. 뭘로? 조선의용군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당 하나가 이름 이제 한국국민당이라고 있는데 이건 김구 선생님이 만든 임시정부에 내에 있는 당이고요. 어찌됐든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선의용대의 이동 노선입니다. 조선의용대의 이동 노선이고요. 결국에는 한국 광복군에게 합류를 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1920년대, 30년대의 독립군들의 독립전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의거 활동과 더불어서 충칭으로 이사했던 이 임시정부의 활동, 그리고 광복의 기운까지 우리가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